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오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의사 일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대미투자특별법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한미통상협상과 직결된 법안이고 트럼프는 오늘도 무역법 카드로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지연되면 그 부담은 기업과 수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민생 법안을 필리버스터 강행으로 막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민생보다 우선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합의해놓고 돌아서고 필요하다 해놓고 미루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명도 마음대로 못 바꾸는 국민의힘이 책임질 능력은 있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국민과 국익을 위하는 길입니다. 2월 24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윤석열과 한덕수 사건이 고법에 의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법이 윤석열과 한덕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정했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사건은 형사 1부에 됐고요. 항소심이. 한덕수 전 총리는 형사 12-1부에 배당이 됐네요. 이 항소심은 전부 이제 관련한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는 거죠? 네, 드디어 이제 윤석열 시즌 2 2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직진을 하게 되는 코스인데요. 결국에 저축되는 법령은 헌법 70조부터 헌법 77조 개헌부터 시작해서 헌법 87조 내란, 그다음에 예비 음모 이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분명히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건 지금 윤석열 체포 영장 저지라든가 한덕수 2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얼마나 헌정 질서를 유린한다 이거를 핵심 사안으로 이제 국민들은 지켜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정권 눈치 더 이상 보지 말고 정말 헌정 질서를 짓밟았는지 헌법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이 핵심 사항만 봐라. 그러니까 정권 눈치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하여서 철저하게 판단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기능에 충실할 것이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사건 항소심은 전부 다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사건들, 내란과 관련된 사건들을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그 혐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도 1심은 끝났는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김용원 이상민 사건을 좀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갑자기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김현태 그러니까요. 그 군인 있잖아요. 극우단체 집회에 많이 나오던데요. 갑자기 이제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그 1심 선고할 때 전한기 씨랑 같이 이렇게 그 집회에서 나와서 이제 하고 있고 그 김현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김현태 그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고법은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렸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경찰이라든지 군인도 기소돼서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거는 서울
중앙지법에서 이렇게 이제 내란 전담부 재판부가 꾸려져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게 과연 될까?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뭐 계속 위헌적이다 뭐하다 이렇게 그랬었죠.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제대로 꾸려져서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그 선고 뭐 판결 받는데 아무런 이제 뭐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 정상적으로 할 것을 이렇게 어려운 고비로 왔는데 아마 지금 뭐 1심에서 우리가 이제 만족스럽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내란 사건만 전담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보건식품 담당이었던 그렇죠. 지변 재판장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단독인데요. 헌재가 국민의힘이 낸 내란 전담 재판부 헌법소원에 대해서 각하를 했다. 각하를 했다. 잘 됐네요. 예. 예,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란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졌던 윤석열, 요거 오늘 보니까 항소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아무튼 이제 이 항소한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 아까 일부였나요?가 맡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근데 이 항소 자체가 물론 항소는 권리이긴 합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단순히 권리 행사라고 볼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치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를 지금 운운하시는데 이 뭐 헌재나 대법원 그리고 특검까지 다 싸잡아서 이게 정치이고 역사에 반한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국민들이 과연 설득이 될지도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본인이 했던 걸 보십시오. 12.3 뭐 계엄의 강행이나 국회를 군합발로 짓밟았던 거나 언론을 통제했거나 장기 집권을 꿈꿨던 그 모든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사실관계가 다 명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 전담 재판까지 가는 시스템으로 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죄도 하지 않고 항소를 했다. 이 액션 자체가 저는 대국민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무기징역도 과하다고 스스로는 판단했다는 건데, 예. 어제 특검은 아직 항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뭐 당연히 회의를 거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를 지금 논의하는 것 같은데 어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재판부가 윤석열의 범죄를 5분의 1 정도로 축소시켜놨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감형 양형 사유를 밝혔을 때 이 감형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예.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령이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 초범이다. 그리고 내란을 계획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 다 감형에 반영됐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야기 나온 게 아니 내란에 성공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내란에 실패했는데 깎아주고 고령이라서 깎아주고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생활을 55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나이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중형이 선고됐거든요. 예. 그 한덕수 재판부가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정의 2인자인데 그걸 충분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저지했으면 이게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도 않았고 가담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보다 더 아예 그 내란 수괴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뭐 그 봐주는 그 감형된 이유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연히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퉈서 이거는 역사적인 그 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이제 다퉈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검찰이 잘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 100번 양보해서 어떤 판사의 판단이 맞는지를 뭐 우리가 판단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진관 부장판사와 지기현 판사가 같은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판단을 이렇게 달리 했는데 그렇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 항소심을 통해서 좀 제대로 판단을 받아봐야겠다라는 게 골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기현 재판부가 잘못 봤던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가장 핵심 사항이 노상원 수첩이죠. 그렇죠. 예, 이게 맞아요. 계획된 내란이냐 범죄냐 아니냐인데 이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여부를 분명히 따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모의 시점 굉장히 여기서는 뭐 우발적이고 계획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급한 대응으로 취부했지만 누구보다도 계획된 범죄였다는 게 이 노상원 수첩에 굉장히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노상원 수첩 자체가 이 계엄, 윤석열 정권의 범죄 수첩이고 범죄 청사진이다. 이거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이 가장 핵심 사항으로 아마 따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항소심에서 이 수첩을 다시 판단해서 특히 이 수첩 내용 중에 핵심이 민심 관리, 뭐 헌법 개정, 재선 3선 이런 문구가 단순히 안보 문건이 아닌 거잖아요. 정말 노골적으로 윤석열이 장기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계획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노상원 수첩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들이 면밀하게 다시 재석되고 헌정 질서를 망가뜨린 이 내란 범죄의 핵심 증거로 저는 차용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일 어이없었던 게 비상계엄에 모인 시점을 12월 1일로 본 거예요. 근데 사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계엄이 정말로 건건이 군경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몇 명이 가고 가서 체포해 오면 어디로 벙커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이틀 만에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보니까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전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신원식이 삼찬동 안가 만찬 2024년 3월에 있었는데 여기서도 비상조치를 언급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1년 내지는 2년 전부터는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직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상원 수첩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하루 침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1심 선고 입장문을 냈을 때 그때 저는 가장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은 그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마지막 양심으로 뭘 남겨놨다. 그러니까 허점을 남겨놨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노상원 수첩이야말로 이 내란 사건의 가장 기괴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노상원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고 그리고 점을 본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 특전사 사령관한테 롯데리아에서 모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는 볼 수는 없었는데 그것들이 노상원 수첩으로 사실은 증거가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인 범죄다. 그러니까 엉성했다. 이거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게 윤석열의 무죄 주장의 가장 핵심인데 이 경고성 계엄을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역시 지금 2심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특검이 확실하게 제대로 맞아요. 잘 규명하고 재판부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줘야 된다. 노상원 수첩 얼마나 기괴합니까? 그렇죠. 여기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싹 잡아들이고 어디로 바닷가로 보내고 바다로 보내고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하고 근데 그 인정 안 한 이유도 황당해요. 잘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근거에 넣어놨으면 인정되는 거고 그거 노상원 수첩을 근거에 넣지 않고 무슨 노트북이나 이렇게 파일로 잘 정리했으면은 그게 증거로 인정되는 겁니까? 지금 노상원은 충분히 수첩에다가 증거로 남겨놓을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증거로 남겨놓을 사항이 충분한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는 진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여인형 핸드폰 속에서도 메모도 있었고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윤석열 측의 이야기만 들어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재판에 나와서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약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하는 것 같은데 계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있네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 몰랐다, 그럴 의도 없었다. 관계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윤석열부터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파렴치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 국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명시된 두 명의 핵심 인물 여인야고 바로 지금 박안수잖아요. 근데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입니다. 근데 계엄사령관이 계엄의 문건 내용도 몰랐고 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그 TV로 봐서 알았다? 아하. 이게 계엄사령관입니다. 이 사람 직위가. 예.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엄 선고의 핵심 지시 포고령이라든가 핵심 지시를 하고 포고령에 대한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경찰 뭐 증언이라든가 모든 관계된 것들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계엄사령관이 계엄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건 정말 토끼굴에 들어가서 나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기만하는 행위다. 예,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요거는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은 내란 관련 재판들을 봤을 때 그 재판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러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도 확실히 짚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많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긴 예. 합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국민적인 여망, 뭐 국민적인 목소리 당연히 2심에서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어쨌든 현재 이제 대법원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그렇죠. 대법원장이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유력한 대선 주자였는데 갑자기 그 판결 내리면서 예. 그 대선에 개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12.3 내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법부도 당연히 입장을 내야 되는데 그때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안 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 조희대 사법부가 뭐 내란 잘못됐다 이렇게 뭐 들리지도 않는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진행을 하는지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이제 내란 사건의 그 여운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그 뜨거운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기현 재판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재판을 예능으로 이끌었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란은 인정했지만 거기서 이제 최고형이 아니라 최저형을 선고하고 여러 가지 여전히 비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제대로 선고를 하는지 그리고 그 1심에서 우리가 이제 생중계로 어쨌든 이제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 재판의 과정을 국민들께 좀 공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 네. 짚어주셨네요. 그나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도 이 내란 재판들이 생중계됐기 네. 때문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항소심도 좀 생중계가 꼭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자, 이런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제 특검과 특검보를 하기까지 준비 체계는 다 이제 갖춰진 것 같아요. 2차 종합특검이 맡게 된 사건들이 17개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시간이 좀 부족하지는 않을지 또다시. 그렇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핵심 사항이.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 진실과의 승부, 이게 이제 종합특검의 결국엔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물론 핵심 사항은 3개입니다. 지금 국회 봉쇄에 대해서 파헤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윤석열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파헤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NLL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려 했는지, 그렇죠. 이 3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관련한 국가 안보까지 포함해서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이 시간과의 싸움, 진실과의 싸움에서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요. 분명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부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두 눈 뜨고 감시하면서 이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인 협조, 이제 수사 기록 제출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 또한 자신들이 한 행위가 있으니까 분명히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분들이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를 하고 시간 내에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지금 화면에 나온 표만 봐도 중요한 게 정말로 많은데 만약에 이제 17개를 7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이. 다 못하면은 3차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끝까지 진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3차까지 못하러 또 하느냐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2차 해보고 또 부족하다면 3차, 4차, 5차까지 가야죠. 네, 끝까지 가야죠. 예, 맞습니다.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